전라남도 완도군의 작은 마을, 바다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박민호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김소영이 힘겨운 출산 과정을 거쳐 낳은 아들 준수는 태어나자마자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들의 심각한 표정과 조심스러운 말투가 부부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기가 출산 과정에서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걸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민호는 그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소영은 달랐다. 아들의 상태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심한 산후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아기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점점 더 자신의 세계로 움츠러 들어갔다. 민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병원비, 물리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개를 키우는 것은 어떨까? 민호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동물 보조 치료에 대한 연구들, 특히 신체적 제약이 있는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논문들을 밤새 읽어댔다. 그 중에서도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주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돗개라면 우리 준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준수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원래라면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야 할 날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소영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 완도군 동물보호센터로 향하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개가 준수에게 도움이 될까? 소영은 어떻게 반응할까?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보호센터에 도착하자 여러 종류의 개들이 그를 맞이했다. 큰 개, 작은 개, 활발한 개, 조용한 개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모서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새하얀 털에 검은 점이 몇 개 있는 그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깊은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민호가 직원에게 물었다. 바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이는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원래 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특이한 건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혼자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바로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와 민호의 손을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민호의 손등에 코를 비볐다. 이 아이로 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바로는 얌전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차분하면서도 기대의 찬 모습이었다. 바로야, 우리 집에 가면 준수라는 아기가 있어. 아직 걷지 못하지만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준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바로는 민호의 말에 반응하듯 작은 소리로 끙끙하며 답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다. 정말 미쳤구나, 여보. 준수 돌보기도 벅찬데 이제 걔까지? 소영아, 들어봐. 이 아이는 준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연구 자료들을 봤는데. 연구 자료?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우리 상황이 연구나 실험할 때야. 소영은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낯선 개와 함께 두겠다는 거야? 물론 처음엔 내가 지켜볼 거야. 그냥 기회를 한 번만 줘봐. 민호는 바로를 데리고 조용히 준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수는 늘 그렇듯 침대에 누워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준수의 눈이 처음 보는 것처럼 크게 뜨였다. 그리고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작은 손들이 바로를 향해 뻗어졌고 입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바로는 마치 준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앉아 준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준수가 손을 뻗자 바로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머리를 만질 수 있도록 했다. 문밖에서 지켜보던 소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 소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바로를 산책시키고 밥을 주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낮에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바로를 돌봤고 저녁에는 민호가 직접 챙겼다. 바로 역시 특별했다. 다른 개들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대신 항상 준수의 속도에 맞춰 움직였다. 준수가 힘들어하면 가만히 기다렸고 준수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다. 마치 준수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견처럼 행동했다. 소영도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로를 경계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사라져있던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는 바로에게 직접 밥을 주고 털을 빗겨주기도 했다. 바로야, 내가 우리 준수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어. 고마워. 소영이 바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수의 변화는 단순히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날,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준수의 하체 근육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물리치료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집에서 개와 함께 놀고 있어요. 바로라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준수가 그 아이를 따라다니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의사는 놀라워했다. 동물 보조 치료의 효과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계속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물리치료 횟수를 늘려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와 소영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준수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민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소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수는 바로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바로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짖기 시작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리듬감 있고 지속적인,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짖음이었다. 바로가 왜 그러지? 소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민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바로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짖는 것은 처음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바로가 거실 쪽으로 계속 이동하며 짖고 있다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해. 가보자. 민호가 바로를 따라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 입구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준수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꿈이 아니었다. 준수가 정말로 두 발로 서 있었다. 비록 불안정하고 떨리고 있지만 분명히 혼자 힘으로 서 있었다. 아! 민호의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준수가 민호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아빠, 왜 울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준수와 눈높이를 맞췄다. 울고 있는 게 아니야, 준수야. 아빠는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신의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렸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민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다. 소영아, 소영아, 빨리 와봐. 그래. 무슨 일이야? 소영이 놀라며 따라왔다. 그냥 와봐. 빨리. 거실에 도착한 소영은 서 있는 준수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 이런 일이.
준수야, 엄마한테 와볼 수 있어?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수는 엄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첫발을 때려는 순간 몸이 흔들렸다. 거실은 준수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바로가 움직였다. 준수 옆에 바짝 붙어서 서더니 준수가 자신의 등에 손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살아있는 지팡이처럼. 준수는 바로의 등에 손을 올리고 첫 발을 내디뎠다. 하나, 둘, 셋 각 걸음마다 온 가족의 심장이 뛰었다. 바로는 준수의 속도에 완벽하게 맞춰 함께 걸었다. 드디어 준수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거실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다. 바로도 기쁘다는 듯 짧게 짖었다. 그날 이후 박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준수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바로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물리치료사도 준수의 놀라운 회복 속도에 감탄했다. 이런 경우는 의학 논문에 실어도 될 정도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하지만 민호와 소영은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가 가져다준 사랑과 동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소영은 완전히 달라졌다. 산후 우울증에서 벗어나 다시 밝은 엄마가 되었고 바로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인 것을 넘어 사랑하게 되었다. 바로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소영이 바로를 안으며 말했다. 준수의 이야기는 완도군 작은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다. 의사들도 놀라워했고 이웃들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바로와 준수의 우정이었다. 두 친구는 이제 매일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준수가 걸음마를 연습할 때마다 바로는 옆에서 지켜봤고 준수가 넘어질 때마다 바로가 가장 먼저 달려와 걱정스럽게 핥아주었다. 저게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사람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저런 거구나. 정말 대단해요. 준수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정말로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할 수 있었다. 준수는 이제 혼자서도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바로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생일 파티에서 준수는 바로와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 모습을 보는 민호와 소영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바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어. 바로는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준수의 회복은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이제 준수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물리치료와 관리는 필요했지만 그 전망은 매우 밝았다. 준수야, 내년에는 바로와 함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정말요? 바로도 함께요. 바로는 집에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싫어요. 바로도 함께 가야 해요. 준수의 고집을 보며 온 가족이 웃었다. 바로도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준수와 바로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동물 보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가족들이 박씨 가족에게 조언을 구했다. 우리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경우가 다 같지는 않을 거야. 민호가 신중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인내심이야.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민호와 소영은 신중했다. 준수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준수가 회복되면서 바로의 역할도 변화했다. 더 이상 치료견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준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준수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바로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마치 초감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바로는 정말 특별한 개야.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소영이 말했다. 동물 행동학자들도 바로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박씨 가족은 바로를 연구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바로는 그들에게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준수는 이제 7살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은 받았지만 의사들은 모두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다. 바로는 이제 중년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준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친구는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엄마, 바로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준수가 어느 날 물었다.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아직 준수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었다. 바로는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겠지. 하지만 그건 아직 한참 먼 일이야. 그럼 저도 바로와 함께 가면 안 돼요. 안 돼. 준수는 여기서 바로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해. 준수가 성장하면서 바로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박씨 가족은 동물보호소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고 특히 진돗개들의 입양을 도왔다. 바로 같은 개가 또 있을까요? 다른 가족들이 물었다. 모든 개가 바로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면 어떤 개든 특별해질 수 있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준수는 학교에서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친구들은 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선생님들도 준수와 바로의 우정을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바로는 준수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였다. 걸을 수 없었던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었고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천사였다. 준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바로와의 추억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랑과 충성심은 준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바로야,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민호가 바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로는 평소처럼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해. 진돗개 바로와 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과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준수의 회복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물리치료, 가족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와의 특별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시너지였다. 준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바로는 이미 노견이 되어 있었다. 한때 민첩했던 몸짓은 느려졌지만 준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바로야, 기억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준수가 바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로는 이제 많이 늙어서 오래 걷지 못했지만 여전히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나와서 맞이했다. 꼬리 흔드는 것도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준수의 사례는 국내의 의학계에서 계속 연구되었다. 동물 보조 치료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고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었다. 하지만 박씨 가족은 항상 바로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그 점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소영이 연구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바로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동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름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준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박씨 가족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 소영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바로야, 곧 새로운 가족이 생겨.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민호가 바로에게 말했다. 바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소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킁킁거렸다. 임신 중인 소영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딸 준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아기 침대 옆에서 지키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준수는 자라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덕분에 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처럼 동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동물 보조 치료사가 되어서 바로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수가 진로 상담에서 말했다. 담임 선생님은 준수의 경험과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내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가 15살이 되었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수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온 가족이 바로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했다. 바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어. 준수가 바로의 귀에 속삭였다.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수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바로가 세상을 떠난 후 박씨 가족은 바로를 기리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완도군에 바로 동물 보호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 있는 아이들과 동물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로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민호가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준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주말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며 희망을 전했다. 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새로운 진돗개를 입양했다. 바로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지만 같은 혈통의 암컷 진돗개였다. 이름은 희망이었다. 희망이는 바로와는 다른 성격이었다. 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하지만 준이를 향한 보호 본능만큼은 바로와 똑같았다. 오빠, 희망이도 바로 아저씨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준이가 물었다. 응, 사랑이라는 마법을 부릴 수 있어.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준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의 입학 에세이는 바로와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 특별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물과 인간의 유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지원자입니다. 입학사정관의 평가였다. 대학에서 준수는 동물행동학과 치료학을 전공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같은 동물들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준수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초청했고 그곳에서 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준수의 발표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해외 연구진들도 한국의 진돗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진돗개의 특별한 충성심과 공감 능력이 치료견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준수는 결국 동물 보조 치료 전문 수의사가 되었다. 그의 클리닉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치료센터가 되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는 아이들과 동물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다. 클리닉 입구에는 바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바로에게,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준 영원한 친구에게. 완도군에서는 바로를 기리는 동상을 세웠다. 동상에는 바로가 어린 준수와 함께 걷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러 왔고 바로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준수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자신의 아들이 서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바로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아저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 바로가 물었다. 응,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영원히 있을 거야. 준수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바로와 준수의 사례는 동물 보조 치료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 중 높은 공감 능력과 주인에 대한 헌신성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케이스는 동물 보조 치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국제동물치료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을 넘어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의 힘에 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 조건 없는 동물의 헌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은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현재 80대가 된 민호와 소영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진돗개가 있다. 희망이의 후손인 사랑이다. 바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소영이 방문한 기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요. 민호가 덧붙였다. 준수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진돗개 바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많은 가족들이 바로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바로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바로 같은 또 다른 동물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하기 때문이다.